자, 신가족 기획입니다. 박진우 리포터 준비하시죠? 네, 한 가족의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은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 어머니가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금지옥엽 잘 키운 두 아들이 짐을 모두 싸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고 집에 도둑이 든다는 제보자 장명자 씨. 그러니까 침대도 다 조사놓고 가고 내 신도 신은 것도 이렇게 잘라놓고 가고 양산도 부러뜨려 놓고 가고.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매번 반복된 도난 행위에 장명자 씨는 결국 자비로 CCTV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서 일주일이 하루가 멀다고 들어서 우리 내 집 가가지고 사는데 그 밑에서 사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가 그러겠어요. 그녀가 주장하는 범인은 바로 아래층 주민. 그들이 이사 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는 얘기해서 불안하기만 아들 하다는데. 내려가서 작은 아들 내려가서 경장했었어요. 작은 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막 난리치고 오니까 이 집에 가서 막 나오라 해가지고서는 그 노인네 한번 경쟁 혼났어요. 하지만 그동안 잘 키운 두 아들 또한 어느 날부턴가 마치 남처럼 점점 변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 집 편을 들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죽이듯이 나한테 손찌검도 큰 아들은 손찌검도 해가면서 작은 아들은 칼로 죽인다고 가정해가면서 그 집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명자 씨는 두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25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40여 년 동안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는 명자 씨입니다. 정말 내진 정지 피눈물로 키운 아들. 정말 산소주선 저 풍상망상을 다 겪어가며 키운 아들이 갑자기 저러니까.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할 것 없이 굳은 일까지 도맡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만성도 부리지도 않고 사춘기 없이 자라서 항상 지들이 작은 아들이 먼저 보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먼저 보면 큰 아들이 물 갖다가 꼭 컵에다 해서 다 떠들이고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 효심이 깊었던 두 아들이었기에 갑자기 자신에게 등 돌린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하는 합니다. 주소도 안 가르치고 지금 현재 사는 주소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내가 좀 무엇이라도 해서 좀 갖다 주고 애기라도 보고 싶어서 지금도 사는지도 몰라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현실. 이럴 때면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잘 안 받아. 내 전화인지 알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재차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바로 그때 여보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서 지금 아시. 지금 어디야? 조심스레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어머니. 지금 어디야? 잠깐만요. 이따가 한번 통화 좀 해볼게요. 그렇게 돌아오는 건 깊은 한숨뿐입니다. 아들들이 외면한 그 몇 년 사이 마음의 병과 더불어 건강까지 나빠졌다는 명자 씨. 작년 7월엔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두 아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다시 제작진이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연결이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 한 3시쯤에 내일 형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이튿날 어렵게 아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상상 이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실제 크고 또 흔적 남겨간다는 거예요. 또 간장에다 물 탔다가 누가 인정하고 도둑이 해줄 것 같다는 걸 누가 인정했어요. 상식 아세요? 누가 도둑질하고 왔습니다는 거. 근데 그게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 절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습니다. 방 밖에서 승질하고 욕을 먼저 욕을 해보고 어머니가?
그러면 대화가 되냐고. 그래서 여기 그 했잖아요. 뭐 노력에 나온다고.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가 왜 급한 데냐. 그럼 싸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뭐니까 힘들어. 때린단 말이야. 아드님들을 나야 그때는 와이프하고 애가 같이 있으니까 안 때렸지만 상을 때렸단 말이야. 다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명자 씨는 매번 신고까지 할 정도였다는데 과연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시구된 거는 2008년에도 두 건은 있는데 절도건은 없어요. 그거는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정상에 대해 접수가 되면은 정상 기록이 남는데, 근데 일단은 그 2008년도에는 그분하고 나의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신고된 적조차 없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 안녕하세요. 다음 날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을 봐보시오.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칭찬도 참 많이 들었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항하면서 배신감에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화목하게 좀 살고 싶어서 옛날처럼. 그렇다면 두 아들과 그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전문 기관을 우선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명자 씨의 심리 상태부터 알아봤는데요. 간단한 인지 검사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속 가까워.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혼자 외롭네. 아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마. 난 엄마가 지긋지긋해. 저 아들을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 이기고 싶잖아.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말을 꺼내놓습니다. 엄마를 미워했구나. 이제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 엄마가 몰랐다. 오빠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아닐까. 자기 방식의 그냥 일방적인 교육, 그다음에 애들의 마음을 억압하는 교육, 그러한 것들로 일관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내가 건강성을 찾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만났었을 때의 어떤 변화에 그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간절하게 염원해 보는데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도 달라지고 아들도 고치고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아들하고 제발 좀 행복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변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관계 개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두 아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참 다행인 건요. 어머니가 인지검사 심리치료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달라지기로 약속을 했고 두 아들은 어머니가 달라진 걸 약속을 받는다면 본인들도 같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곧 화목한 가정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 마음속에 이 응어리들을 먼저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드님들과의 대화 과정, 그것이 좀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